자, 여러분 최근 기출문제 94회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부터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날 일반전표 일단 4월 20일 가세요. 4월 20날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인데 2,1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띄고 세금 323만 4천 원은 우리가 세금을 띄임을 당했죠. 그것을 뭐라래요? 선납세금이라 그러죠. 선납세금. 그걸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오늘 전기예금 만기가 됐어요. 일단 대변에 전기예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전기예금. 전기예금이에요? 전기적금이에요? 전기예금. 금액은 얼마예요? 3억 원짜리가 없어져야죠. 3억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를 받으면 다 같이 무슨 수익? 이자 수익이라고 입력하시고 금액은 얼마냐면 2,100만 원.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여러분 2,100만 원 소득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띄임을 당했어요. 그지요? 이것을 우리는 차변의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 자산의 이름은 선급이 아니라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다시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고? 선납세금. 그 금액이 323만 4천 원.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만 돈 들어오겠지요. 3억 원금하고 이자 2,100만 원 하고 원래는 3억 2,1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세금 띄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 차액이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3억 1,776만 6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월 25일로 갑니다. 5월 25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에 생겨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대변에 있다고요. 이것을 이사를 갔어요. 자, 자본잉여금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전입, 자본금으로 이사 갔어. 그치요? 맞나요? 그러면 대변에 다 같이 자본금이라고 써요. 대변에 다 같이 무슨 금?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잖아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면 500만 원. 자본금은 증가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사 왔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이게 감소되면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에 없어지면서 자본금으로 이사 갔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의 자본금. 다음 3번 갑니다. 3번 봐보면 다 같이 6월 며칠이냐면 18일로 갑시다. 공장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의 취득세 3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토지, 차변의 토지, 땅을 사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전부가 다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산의 이름은 토지 1억 350만 원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는 무슨 예금? 보통예금으로 1억 350만 원. 다음 4번 장기 투자 목적. 다 같이 무슨 목적이라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고요. 처음에 취득할 때 1,800만 원에 취득했고 9년 또 말에
공정가액이 2,200만 원이면 2,2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있을까?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있었겠네.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있었겠죠?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됐으면 얼마가 올랐을까?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400만 원이 올랐나? 맞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여기 조금, 자,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예. 자, 여기를 잠깐만 봅시다. 18년의 9월에 1,800만 원 취득했어요. 1,8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자, 이게 몇 년도예요? 18년이죠? 18년도에 취득. 근데 18년 말에 공저가가 2,200만 원 간대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평가를 한번 해야 돼요. 평가 이익이 얼마가 늘어났어요? 400만 원이 평가 이익이 늘어났어요. 400만 원이. 그런데 이제 2019년이 됐어요. 2019년에 12월 31일 날 19년 2,100만 원 나간다네. 그럼 여기서도 평가 손실 나왔나요? 100만 원. 그러면 지금 평가 이익이 400만 원 있었고 평가 손실이 100만 원 있었으면 지금까지는 퉁치면 뭐가 남았을까?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은 3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400만 원 있었어요. 여기 연도가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본이니까 수익이나 비용이라면 연도가 지나면 없어지는데 자본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4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손실이 100만 원 있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퉁치면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3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얼마 있다고요? 300만 원이 있다고 알아야 해요. 언제까지요? 19년 말까지요. 2019년 말까지. 그럼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300만 원 남아있고 2019년 말 장부가가 지금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2,100만 원짜리로. 그러면 이걸 오늘 뭐 했냐면 매각했대요. 매각. 지금 장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2,100만 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장부에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취득할 때는 1,800만 원, 그 다음에 18년 말에는 장부가가 2,2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장부가가 2,1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년 또 2020년 7월 1일 날 매각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방금 장부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2019년 공저가라고요. 얼마라고요? 2,100만 원이라는 거 이해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얼마에 팔았냐면 2천만 원에 팔았대요. 보통예금 2천만 원 하려고 봤더니 여러분 수수료 10만 원 차감하고 돈 들어왔죠? 여러분 여기서는 수수료는 여러분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예금이 들어온 것은 10만 원 뺀 금액인 얼마가 들어와요? 1,990만 원이 들어와요.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팔아버렸으니까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이익이라고 남아있는 거 있었죠 아까? 그거 정리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미실현 손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평가해서 이익 본 건 실현되지 않았어요. 미실현 이익, 미실현 손익이라고요. 미실현된 것을 언제 실현되냐? 지금 팔았을 때 여기에 평가 손익으로 실제로
이익 받나 손해 받나 라고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미실현 손익을. 그럼 요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차변으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얼마짜리가 300만 원짜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대변의 차변 합계가 얼마 나오냐? 2100 2290만 원인가? 2290만 원. 그럼 얼마 빵꾸나 대변이? 190만 원 빵꾸난가요? 여기에 바로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다 같이 무슨 이익? 처분 이익.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날짜를 변경합니다. 7월 1일로. 자, 일단은 주식을 팔았어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써요. 매도 가능 증권도 코드 번호가 178번을 쓰세요. 그리고 자, 팔기 바로 직전에 2020년 7월 1일에 바로 직전에 공정가 연말에 얼마짜리였어? 2100만 원짜리였어요. 장부에는. 근데 오늘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요? 2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무슨 예금으로? 보토예금 2000만 원 하려고 봤더니 2000만 원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빼고 들어왔어요. 그치요? 다 같이 얼마? 1990만 원.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평가손익을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평가손익을 정리하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800만 원에 샀어요. 그전 또 말에 2200만 원 간대요. 그러면 얼마가 평가 이익이 나요? 평가 이익이 4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년 또 말에 공정가가 2100만 원 간대요. 그러면 요거와 요걸 비교했을 때는 얼마가 손해봐요? 100만 원이 손해났어요. 평가 손실. 여러분 평가 이익이 400만 원과 평가 손실 100만 원이 있다면 평가 이익 300만 원이 남아있겠죠? 요거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써봐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뭐라고요? 이익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 그러니까 요걸 소멸시키려면 무슨 변으로 보내야 돼요?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익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어요. 방금 그 금액 얼마였어요? 4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지요? 맞나요? 지금 금액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나와요? 1990만 원, 21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라 그러놓고 여기다 400만 원이라 했네. 다음 대변에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차이 나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야 처분이야. 처분 이익이라고 써야 돼요. 이 한 문제 푸는데 상당히 어렵네. 그죠? 자, 이것을 검토하는 방법.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 검사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잡한 것은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얼마에 사왔어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얼마에 사왔냐고요? 얼마에 팔았어요? 2천에 팔았는데 실제로 돈 들어온 건 얼마가 들어왔어요? 10만 원 뺀 금액 1990만 원에 팔았어요. 실제로 내가 돈 들어온 것이 1990만 원 들어왔잖아. 얼마에 사와서? 1800만 원에 사와서. 요 차이 나는 금액 얼마나? 요 차이 나는 거 190만 원 차이 나지? 얼마 이익 받냐면 190만 원 이익 받다 이런 얘기야.
검산을 해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190만 원 맞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자, 5번 봅니다. 5번. 자, 3개월 후 상환 조건이에요. 대여한 것이 8,000달러. 여러분, 여기서는 자, 대여시의 환율이 얼마예요? 대여시 환율이 얼마냐고요? 1,200원 곱하기 몇 달러? 1,200원 곱하기 8,000달러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여금이 얼마냐면 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을 대여했을 때는 차변의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기가 돼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회수했으니까 대여금이 이렇게 장부에서 지워야지. 대여금이 없어지고 오늘 돈 받은 거잖아. 다 같이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오늘 회수시 환율은 1,100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회수할 때 계산한다면 1,100원 곱하기 몇 달러를? 8,000달러.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880만 원이 들어온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960만 원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돈 들어온 건 88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치요? 이럴 때 쓰는 이름을 다 같이 무슨 차손? 애환 차손은 결산 때 쓰는 게 아니죠. 기중에 상환하거나 해소할 때 쓰는 이름이 애환 차손이다. 자,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 거예요. 8월 21일 날 갑니다. 8월 21일 날 대변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대여금인데 단기 대여금이고 거래처는 치료상사인가요? 치료상사. 방금 금액 얼마 나왔나요? 960만 원. 차변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은 얼마가? 880만 원이. 그리고 차변에는 여기 무슨 차손? 애환 차손이라고 한다. 80만 원 이렇게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알았냐고요? 이제 매일 매출 전표 문제 2번에 1번 보도록 합니다. 자, 7월 25일로 갑니다. 7월 25일 날짜를 제일 먼저 적어주시고요. 자,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승용차를 렌트했어요. 승용차를 여러분 빌린 것도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차 비용도 불공이라고 그랬지요. 예, 승용차를 원래는 구입한 것만 불공이었는데 사람들이 승용차를 안 사고 렌트해서 이제 이용하고 다니는 거야.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렌트 비용까지 전부 다 불공으로 들어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임차 비용까지. 그래서 여기서 개별 서비스의 대상 이 말은 1000cc 초과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의 대상 이 말은 부가세 여기 여러분 부가세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4 불공 그 다음에 여러분 렌트라고 쓸까 간단하게 렌트 엔터 치시고 거기에서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부가세를 포함해서 55만 원이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50만 원 엔터 치세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세무 캐피탈이라고 나와 있네. 세무라고 치고 여러분 같이 따라하고 있나요? 자, 전자는 다 같이 1번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입력해야 되겠지요. F2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구입 및 그 유지까지 해서 원래는 그 뒤에 보면 임차가 붙었죠. 예, 임차 비용까지 공제받지 못한다. 혼합으로 눌러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요거 임차하는 걸 우리는 임차료라고 합니다. 다 같이 무슨요? 임차료 800번대로 갑니다. 819번 임차료. 자, 부가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건 맞지요? 부가세 대입금이 안 나타나고 임차료 가격에 5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나오잖아요.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뭘로 줬다 그랬나요?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1번 끝났고요. 다음 2번. 2번은 뭐냐면 상품을 매입했는데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입했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8월 하고요. 08월 13일 들어왔나요? 자, 매입인데 영세인데 52 영세. 그리고 내용 상품. 그리고 공급가는 2천만 원에 매입했고요. 거래처는 항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항원, 엔터. 전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붕괴 유형에는 혼합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차변이 뭘로 바꿔주고 상품으로 바꿔주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이니까요. 대변에는 외상인가요?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시는 거 너무 쉽지요? 예, 다음 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3번인가요? 2번 방금 한 거잖아요. 2번 방금 했죠? 다음 3번. 자, 다음과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10%는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자, 여기다가 구입한 게 원재료라고 나와 있네요. 9월 11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는 51 과세 원재료라고 쓰시고요. 수량단가 나왔나요 혹시? 오, 나왔네요. 그러면 수량 1000 그리고요 단가는 3만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입한 입장이고요. 우리 회사가 다음전자가 맞나요? 그러면 거래처는 리소스라고 알 수 있지요. 리소스. 전자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 3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차변의 하단에 차변의 분기가 끝났잖아요. 원재료는 맞고요. 대변에 현금으로는 330만 원을 지급했다 하고 또 나머지는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4번 갈 거예요. 4번 가도 되겠나요? 4번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네요.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판매하고 275만 원에 팔았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미래카드로 결제받았다. 여러분 카과라고 적으세요. 자, 여러분 판매했어요. 매입했어요. 매출했어요. 매출이니까 매출과 관련된 카과가 17번이네요. 17카과인데 여러분 주의할 점 막 입력하다 보면 지금 여기다 17카과를 나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날짜부터 변경하라고. 요거 주의할 점이에요. 여러분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여기다가 날짜도 그냥 막 바꾸지도 않고 계속 입력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다가 28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카과 뭐였다고요? 뭐 샀다고요? 뭐를 팔았다고요? 프린터라고 씁니다. 프린터.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 275만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눠주는 거 있지요? 거래처는 누구라 그랬어? 신윤복이라고 쓰시고요. 카드는 무슨 카드라 그랬나요? 미래카드라고 요 분기의 유행에다가는 혼합 쓰세요. 3번 혼합. 요거 여러분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보니까 자
여러분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뭘 팔았다 그랬나요? 비품.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비품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금액이 장부가에 얼마에 취득했어요? 400만원. 요거 4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차변에 여기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 번호 213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쓰려고 봤더니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다 같이 무슨 법으로 하라 그랬냐? 정액법. 정액법은 공식을 불러준다면 자 취득원가 다 같이 무슨 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정액법이죠. 자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400만원. 잔존가액은 아무 말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5년. 400만원 나누기 5 하니까 얼마 나와요? 8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원이라고 우리는 구했어요. 이거 80만원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 275만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내가 받을 돈은 275만원이 맞지요? 부가세까지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걸 뭘로 받았냐면 카드로 받았죠? 카드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합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무슨 금? 미수금. 그리고 여러분 여기 거래처 주의해야 돼. 거래처. 요 미수금은 앞으로 무슨 카드에서 받아야 돼? 미래 카드에서 받아야 해. 275만원. 내가 할 일은 다 했거든 지금. 그런데 잠깐만. 미수금이 275만원이라 그랬지 내가. 어디다가 275만원 입력한 거야? 275만원을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나오지요. 대차 차익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요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치하고 있지요? 예,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설명을 해도 어렵네요. 다음 5번. 생산 부분에서 사용하는 5톤 트럭에 경유를 넣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요거 불공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승용차가 아니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주유하는 것도 불공이지만 이건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57 카과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까? 9월 30일 가볼까요? 9월 30일 유형은 57 카과 주유라고 쓰고요. 금액은 얼마 입력했다 그랬나요? 88,000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눠주고 있어요. 자, 거래처는 무슨 주유소? 강남 주유소가 맞나요? 여러분 카드사로 바꿔주는 게 좋지요? 무슨 카드입니까? 무슨 카드냐고? 하나카드가 맞아요? 하나카드가 맞아요. 여기도 카드로 걸어주는 게 맞지요? 카드. 여러분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차량 유지비 500번대인가요? 공장과 관련된 거 맞나요? 500번대 다시 한번 볼까요? 500번대는 생산 부분에서 사용한다니까 500번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자 여기에서 카드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했다면 여기 미지급 분계란에다가 카드회사로 바꿔주는 작업해야 돼요. 그런데 카드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카드사가 변경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엔터를 치세요. 다음 5번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2번까지. 네, 이제 3번 할 차례입니다. 이어서 문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부속소리 문제인데요.
3-1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인 당사의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동그라미 정산 그러면 확정 신고로 가야 한다는 건 아시죠 이제 1기 예정 신고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 24만원. 요 기불공제 매입세액 예정 불공제야. 기불공제 매입세액 동그라미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한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분, 정산, 재계산 탭 눌러서 어디로 간다? 정산 클릭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안분에 가갖고 입력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자, 여기다가 1기 확정인가요? 4월부터 6월 여기까지 오시고요. 1번 공가액 명세 기준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치 공통 매입세액 6개월치 예정거 공통 매입세액이 60만원 있고 확정에 해당되는 공통 매입세액은 140만원이 있으니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200만원 공통 매입세액이고요. 면세가 차지한 건 이제 비율을 계산할 건데요. 여기에 계산하는 거죠. 공급가액 기준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1기 예정 때 1000만원, 1기 확정 때 두 개 더하면 2800. 그럼 총 얼마야? 3800만원이죠. 그리고 면세가 차지하는 것은 400과 800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1200만원. 면세 비율이 31%. 그래서 이번에 6개월치 불공제 매입세액은 63만 1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불공제 예전 걸 빼야 되지요. 예전 거가 얼마 나와 있어요? 24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불공제돼야 할 건 이 금액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같이 하니까 또 너무 쉽지요. 예, 예.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장 메뉴가 있으면 저장 눌러주는 게 좋아요. 알았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장을 안 하고 갔으면 나중에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저장을 눌러줘야 돼요. 알았어요? 저장 안 한 게 있으니 저장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입력해 놓은 거 하나도 입력이 안 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2번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찾아옵니다. 자, 1기 확정 신고는 10월부터 12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볼까요? 예, 자, 봅니다. 1번 전자세금 계산서 여러분 3억 원 다 같이 1번 단에다가 3억이라고 입력합니다. 1번에다 3억 입력했나요? 이중 다 같이 지연 발급 다 같이 무슨 발급? 오, 발급을 지연했대요. 그래 늦게 발급했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어? 그러면 가산세야. 가산세 대상인데 여러분 이게 잘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가산세 요거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면 잊어먹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해버리자고요. 가산세 탭이 밑에서 26번 탭 보여요? 클릭 눌러봐요. 오른쪽에 화면이 바뀌지요? 가산세 탭의 지연 발급 찾아봐. 찾았나요? 62번에다가 금액 불러봐. 공급가액 얼마? 2천만 원을 입력하면 1% 자동으로 계산해줘. 그냥 20만 원이야 라고. 됐습니까? 요거 그냥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2번 갈 거예요. 2번 보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출 자료를 보고 있거든. 매출 자료 여기잖아. 매출 자료가
그러면 3번에다가 클릭. 금액 불러. 시작. 6천만 원. 네, 60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갈까요? 동그라미 3번을 가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여러분 증빙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매입매수증표 입력할 때 14건별 생각납니까? 14건별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닌 것이 기타로 가야죠. 증빙이 없으니까. 기타에다가 클릭했나요? 4번에다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40만 원을 입력해주고 다음 5번을 갑니다. 여러분 국내 영세 국내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것은 직수출 국외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거래하는 게 로컬 LC 내국 세금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생각납니까? 이것은 다 같이 12영세지요. 그러니까 영세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죠. 다 같이 몇 번에 가야 합니까? 5번에다가 금액불러 시작. 5천만 원에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는 거고요. 다음 해외 직수출이니까 여러분 영세 기타란에 갑니다. 6번에다가 얼마? 1억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별표시 6번 여기서 6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익이 확정신고 시 작년에 대손수익 공제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갖고 부가세 좀 덜 내주세요 라고 내가 받아 먹었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 파산했어요, 뭐 망했어요, 사망했어요, 어찌됐든 내가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못 받을 줄 알고 근데 2200만 원을 중에서 50% 해수했다 그러죠. 여러분 해수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나요? 옛날에 부가세 못 받을 줄 알고 돌려받아 먹었지요. 그런데 내가 받았으니 다시 부가세를 납부한다? 그럼 부가세가 증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돌려달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였지요.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얼마만큼 금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 자, 여기다가 써놨어. 22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그러면 부가세가 나와. 근데 거기에 몇 프로만? 50%만. 그럼 원래 200인데 200에 50%니까 100만 원만 여기다가 몇 번 난에다가 대선세 가감난에 여러분 8번에다가 플러스 100이야 마이너스 100이야? 플러스 100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을 하면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알았나요? 그래서 플러스 100으로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22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와? 그러면 200만 원 나온가 봐요. 200만 원 나오죠? 거기에 절반이니까 100만 원 맞나요? 여러분 이 금액 계산할 수도 있어야 해요. 알았나요? 110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10 그러면 부가세만 물어본 거예요. 110분의 10.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왔다. 다음 매입 자료를 가볼 거예요. 매입 자료를 가보면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 3억 원이 있어요. 자, 다 같이 10번란에 클릭. 일반 매입에다가 얼마? 3억 원에 3천만 원. 근데 바로 밑에 보자. 상기 금액 중 2천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있대 없대?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랬어. 그쵸? 거기다가 불공이라고 적어주실래요? 불공은 두 군데 입력해야 되지요? 한 군데는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어. 그치요? 한 군데는 어디로 갑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찾았나요?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여기다가 몇 번에다가 60번에다가 50번인가? 50번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세액 클릭하시고 거기다가 2천만 원에 2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줘야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2번을 가볼 거예요. 2번 보셨나요? 자 2번 보셨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 여러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생각납니까?
여러분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거 아니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을 클릭하고요. 잠깐만 주의할 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하단에도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상단에는 예정신고 누락뿐이고요. 예정신고 누락이 아니면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다가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매입이야, 고정 매입이야. 일반 매입 41번에다가 클릭하시고 금액은 얼마? 2천만 원에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자료를 꼭 꼼꼼히 읽어야 해요. 요거 빼먹을 수가 있어요. 또 기타 자료 별표시 이기 예정신고 당시 미환급세액이 얼마가 있대요. 300만 원이 미환급세액이 있다는데 미환급세액 다 같이 몇 번 난에 있나요? 21번 난에 클릭하고 3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빠뜨린 게 없는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나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 3번까지 끝났죠, 여러분? 이제 문제 3번 끝나고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자, 이제는 결산할 차례입니다. 결산 문제 4번.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제조부서 500번대 동그라미 구입한 소모품 240만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60만원이다.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여러분, 구입 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지요. 자산처리법이라고 적어요. 자산처리법. 그러면 비용으로 하나도 안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사용한 것은 비용이잖아. 사용한 건.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걸 구해야 돼요. 24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아직 안 쓴 게 60만 원 있대요. 이게 미사용이에요. 그럼 사용한 거 얼마일까? 180만 원이 사용액이죠. 이 사용한 건 비용이다 이 말이지. 사용한 건 뭐라고요? 비용. 그 비용의 이름은 뭐다? 소모품 B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사용해버린 건 자산이 아니라 대변의 소모품.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품 사용액이 되는 거지. 품비 미사용액은 비용처리법이고 여기서는 다 같이 뭐라고 된다? 12월 31일 오시고요. 차변에 소모품비 찾아요. 500번대로 쓰셔야 됩니다. 소모품비 얼마 사용했다? 1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뭐다? 자산이다. 자산이 아니다. 그렇지? 비용, 자산이 아니라 자산에서 뺐고 자산이 아니면 뭔데? 비용이다. 자, 이게 비용처리법은 어떻게 처리했어? 품비 미사용액 이렇게 분결하랬지? 미사용액. 근데 자산처리법은 반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 비품 사용액으로 하라 그랬죠? 예, 사용액. 그래서 지금은 자산처리법으로 비품 사용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예,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 가봤더니 여러분 현금 과부족으로 대변 잔액이 돼요. 얼마나 행복해. 대변 잔액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무슨 변호 와야 돼? 차변.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다. 다 같이 뭘로 해?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곧바로 입력 들어갑니다. 자, 12월 31일 들어와 있고요. 차변이 현금 과부족. 현자 하나만 치니까 나오네. 5만 원인가요? 대변에 다 같이 무슨 이익? 잡이익으로 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다 같이 봅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본의 경과이자, 이자를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및 출자. 여러분,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자 수익과 관련될까? 이자 비용과 관련될까? 그런데 지금 예금은 해놓고 오늘은 12월 31일인데 4월 1일 날 예금했어요. 그러면 3억 곱하기 1%, 연 1%니까 곱하기 1년 중에 몇 개월 경과됐냐 이 말이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9개월이야? 9개월이다. 9개월. 9개월이 뭐야? 9개월이라 그러지. 자, 9개월. 어렵게 힘들게 말을 해. 자, 9개월이야. 자, 9개월. 자, 여러분. 3억 곱하기 1% 그러면 1년치 이자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다가 9개월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 이자를 아직 안 받았거든. 9개월을. 그렇지.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걸 미수 수익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미수는 무슨 변? 차변, 미수 수익, 대변의 수익의 이름 뭐가 와? 이자 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지금 당장 계산해봐. 3억 곱하기 1% 곱하기 9 나누기 12를 직접 해봅니다. 답안지 보지 말고 직접 계산해요. 아홉 개월. 자, 차변의 미수 수익을 찾아갑니다. 9개월치 얼마 나왔어? 225만원. 대변에는 뭐라 그래? 이자 수익. 무슨 수익? 이자 수익 5만원.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다음은 기말 시점 현재 해외 거래처인 ABC사에 대한 예상 매출금 2만 달러. 예상 매출금 몇 달러야? 2만 달러야, 2만 달러. 결산이야, 결산. 여러분, 결산이야, 결산. 2만 달러예요. 결산이면 2만 달러인데, 환율 매출할 때 115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을 갔더니 결산에 1200원이에요. 1150원짜리가 12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얼마가 증가됐나요? 50원 증가됐나요? 50원 증가됐나요? 자, 50원. 1달러당 50원 증가됐으면 2만 달러면 얼마 나와? 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 여기는 뭐야? 계산 과목이 뭐야? 예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자산의 증가 무슨 변? 여러분, 외상값 받을 것이 늘어났으니까, 받을 돈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대변에 쓰는 이름을 애환차익이라 그런가요? 다 같이 뭐라고 불러? 시작. 애화환산이익. 한 번만 더 시작. 애화환산이익. 한 번만 더 시작. 애화환산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별의 예상 매출금을 쓰시고, 예상 매출금은 거래처가 ABC사 맞나요? A를 쓰면 되겠지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맞습니까? 대변에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애와 환산 이익을 합니까? 다 같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애와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뭐라 한다고요? 애와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을 넘어가도 되겠나요? 다음을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답이 봐보세요. 답을 봐보세요. 이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못 맞히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자, 얼마나 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써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예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예. 자,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 추계액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우리 회사에 퇴직금 필요한 게 생산 부분에서는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준다 그랬죠? 이걸 빼주면 얼마 나와 이거? 1,500만 원. 1,500만 원 나오죠? 1,500만 원. 1,500이라니까 1,500만 원이 맞지? 다음 여기 사무실이잖아. 1,000만 원에서 1,300원을 빼면 여기 뭐예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00만 원 나오잖아. 이건 플러스 1,500만 원이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와요. 결산 자료 입력을.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1,500만 원과 3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결산 자료 입력 들어오세요. 1월부터 12월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 500번대 공장은 방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공장으로 갈 거야. 플러스. 공장은 여러분 퇴직 급여지요. 공장에 여기다가 1,500만 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됐나요? 퇴직급여. 그러면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 퇴직급여 찾았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00만 원 입력합니다. 됐나요? 상단에 전표 추가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잠깐만. 요것도 나는 빼기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나를 봐요. 이제 화면을 보시라고. 거기 화면을 보시라고. 지금 요것 때문에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답을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상단에 퇴직 충당이라고 보여요? 여기다 클릭. 이렇게 보이죠? 이런 창이 뜨죠, 여러분? 퇴직급여 500번대가 공장이잖아요. 공장에다가 지금 추계액이 얼마인가 입력만 해봐. 추계액이 얼마야? 3천만 원이야? 다시 여기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고. 여기다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다 입력.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가 딱 잔액을 빼가지고 1,5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퇴직급여고 800번대는 판매관리비죠?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 자동으로 뜨죠? 계산 자기가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결산 반영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이렇게. 방금 직접 입력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다고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그냥 계산해가지고 직접 입력해 줘도 되고 지금 여기서 헷갈려 했던 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는 어떻게 할 건지 헷갈렸던 거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건데 우리 하던 방법대로. 알았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마무리 전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났네? 그럼 마무리해야 되겠죠? 상단에다가 지금 무슨 추가? 전표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다고 해주세요. 네. 이어서 문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갑니다. 연말정산인데요. 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5-1번 김한국 입사일이 주어져 있고 사원 등록 코드 번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입력을 직접 사원 등록에다가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김한국 씨의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하고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일단은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원 등록으로 갑니다. 다 같이 무슨 등록? 사원 등록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가보면 김한국이 없을 거예요. 김미영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05번 지금 입력합니다. 코드번호 105번 김한국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하단에 주어졌어요. 770226 1041318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을 여기 있죠. 입사년월일을 2020 1월 1일
내국인, 국내 근무니까 내국인, 이렇게. 그리고 엔터 치고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특별한 거 없고, 이것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만. 그리고 부양가족 탭으로 갑니다. 김한국은 자,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이제 바로 밑에 나 여성을 입력합니다. 나 여성.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기본 공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사업 소득 금액이 얼마가 넘었어요? 100만, 소득 금액 100만 원 넘었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여기다가 부라고 체크합니다. 부. 기본 공제가 안 되면 부라고 하라고요. 다음 볼 거 없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조선, 뭔 조선, 김조선, 직계, 전속 1번, 주민등록번호 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 금액이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이래요.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잖아. 그치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까지 분리과세라고?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 얼마까지는?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분리과세가 가능하면 여러분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본 공제 60세 이상으로 체크가 되면 여러분 60세 이상인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강춘자 주민번호 입력하고 자 자동으로 나이가 들어와서 여기도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제 가능하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경로 우대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김우주를 가볼까요? 김우주 장애인이네요. 다 같이 무슨 인이라고? 장애인. 여러분 잠깐만 여기에 여러분 장애인도 있는데 일단 이 우주는 기본 공제 대상자 20세 이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장애인 여기다 체크하지 말고 21세 이상 이하로 체크 먼저 하세요. 알았나요? 그리고 추가 공제란에다가 장애인 여기다가 체크하세요. 장애인 촉진법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언제 쓰는 거냐? 여기에 20세 이하가 있고 장애인 해도 상관없는데 장애인 언제 쓰는 거냐? 여러분 20세가 넘은 자녀 있지. 나이는 기본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장애인으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내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20세 이하고, 20세 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체크가 됐습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김관우. 관우를 가보자. 관우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살, 20세 이하인데, 여러분, 자녀 세액공제 왜 체크가 안 돼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7세 미만 6세까지죠. 7세부터서 이상이 돼야 여기 공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은 누가 있나요? 김부산. 김부산은 잠깐만. 김부산의 남동생인데 나이가 몇 살인가 봐. 41세라고 나왔지? 그럼 원래는 부지역이가 맞아요? 분대 공제받지 못하잖아. 근데 뭐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장애인을 하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장애인에다가 장애인 복지법이냐, 중증환자냐. 여기 중증환자라고 돼 있죠? 중증환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증환자 3번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원 등록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 영상 가도 되겠나요?
연말정산 가볼까요? 연말정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세요. 일단은 여기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 그랬어요. 김미영, F2에서 김미영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탭을 먼저 눌러요. 김미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계 존속, 김철수를 클릭하고 부로 되어 있는 거 부 그대로네요. 왜요?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없어. 추가도 없어요. 다음, 어머니는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여기다가 여러분 부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60세 이상으로 클릭해봐요. 여러분 같이 하고 있나요? 60세 이상 클릭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경로우대까지 추가되죠? 하고 있나요? 어, 다음,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박문수 클릭하고 20세 이하로 부가 아니라 부로 되어 있는 거 수정하는 거잖아, 우리가. 20세 이하로 체크하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왜? 7세 이상이니까. 20세까지. 다음, 박분수 클릭하고 20세 이하 클릭하면 미취아동 여기 자녀세액공제 안 들어오죠? 오케이. 다음 이제 정말 연말정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연말정산 보도록 합니다. 김미영. 자, 종교단체 기부금 다 같이 종교단체 찾아가 보자. 여러분 연말정산 자료 입력 클릭. 오른쪽 하단에 기부금에다 더블 클릭. 종교단체 기부금 제일 하단에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찾았나요? 여기다가 200만원 입력합니다. 닫아주시고 암보험료 여러분 암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하나씩 입력할 거야 여러분. 어디다가 입력한다는 걸 내가 지금 가르쳐주면 거기다가 입력해 놓으시고 더하기 해서 계속 수정해 갑니다. 알았나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의료비 더블 클릭. 자 본인이죠 지금. 본인란에 클릭. 여기다가 일단은 여러분은 90만원만 입력하세요. 90만원만 입력하세요. 90만원만 입력해 놓으세요. 여러분 알았나요? 헷갈리니까 지금 하나하나 하는 거야.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의료비 있지요. 의료비 요거 본인 거네요. 다시 더블 클릭. 여기다가 본인란에다가 아까 얼마 있었어? 90만원. 지금 100만원 더하면 얼마? 190만원 수정합니다. 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됐다고 해주세요. 자,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 여러분,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X 칩니다. 여기다가 X.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란에다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신용카드를 더블 클릭해요. 자, 여기다가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지출했는데, 대중교통 찾아 먼저 대중교통을 입력합니다. 대중교통 얼마? 200 입력합니다. 도서 구입비 클릭, 도서 공연 클릭 얼마? 70만원만 입력해 놓으세요. 됐나요? 요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이지요. 그럼 270을 빼면 얼마예요? 730만원을 신용카드란에 클릭. 730만원 입력했나요? 여러분 내가 시킨 대로 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알았나요? 요거 요렇게 해서 지금은 김미영 김미영이 한부모지. 한부모 부양가족에서 한부모 체크 내가 하란 말 안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한부모 여기 본여자고 이제 배우자가 없잖아. 요 한부모 공제 체크가 아까 하라 그랬지? 네, 요거 체크 좀 해주세요. 다음 현금 영수증 체크하고 있나요? 현금 영수증 할 차례예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가볼까?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더블 클릭. 현금 영수증란에 찾아갑니다. 클릭. 금액 얼마예요? 675만원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그러면 지금 본인 건 이제 끝났잖아, 여러분. 본인 거 끝났어. 이제 아버지, 김철수. 아버지는 아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됐으므로 기본이 안 된 아버지죠. 그러니까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노인대학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좀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머니, 의료비다 같이 클릭합니다. 의료비를 클릭합니다. 의료비 더블 클릭. 어머니가 여러분 난임 시술비 아니죠? 본인 아니죠? 그런데 65세 이상자에 해당되죠? 65세 이상이죠? 어머니 65세 이상이라고 적어놔. 그러면 여기다가 6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했나요? 자, 여러분 거기 금액이 있었으면 플러스 시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다음 갑니다.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왜예요? 종교단체 왜? 예, 종교단체 왜 기부금란에 더블 클릭. 종교단체는 제일 하단에 있고요. 중간 밑에 하단에 종교단체 왜 당의 기부금 찾았나요? 여기다가 얼마를 입력하라? 2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느리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다음 직불카드를 찾아갑니다. 신용카드 안에 더블 클릭. 직불카드를 찾아갑니다. 직불카드가 600만 원 중에서 전통시장 먼저 입력하자. 전통시장 찾았나요? 전통시장에 얼마 지출했어요? 100만 원 지금 입력하세요. 만약에 그 전에 있었던 거 있었다면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이라고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게 얼마 나왔어?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아까 여기도 3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니까 4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100만 원 뺀 금액이 직불카드는 얼마야? 직불카드를 찾아요. 클릭 얼마라고 입력합니까? 500만 원 입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쉽게 풀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다음 박문수 누구예요? 중학생이네요. 그지요? 교육비로 갈까요? 교육비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초중고 찾아보세요. 더블 클릭. 초중고 맞나요? 자, 등록금 80만원, 교복은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5만원을 입력해 놓으세요.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확인합니다. 다음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다음은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 50만원까지 한도고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고 난임 시술 아니죠? 본인 아니죠? 65세 이상 아니죠? 장애인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자예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와요? 85만원 입력했나요? 85만원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보험료네요. 보험료는 다 같이 어디로 갑니까? 보장성 보험 맞나요? 다 같이 금액별로 얼마? 18만원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것도 있나요?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안에 갑니다. 신용카드 안에 신용카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신용카드 사용액 찾아갖고 현금 영수증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전에 어디에다가 썼다고요?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도서 공연란에다가 클릭합니다. 지금 도서 공연에 여러분 얼마 있어요? 입력하기 전에 70만원 있어요? 플러스 25만원 하면 얼마 나와요? 25만원을 지금 플러스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입력하라고 여기다가 95만원을 입력하셨나요? 예, 다음은 분수. 박분수는 누구예요? 자녀.
다 같이 교육비로 갈까요? 여러분 미취학 아동으로 갈까요?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등록금 얼마예요? 180만 원을 입력하고 바로 밑에 내려보자.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X칩니다. 여러분 위의 모든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은 없다.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빼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우리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됐나요, 여러분? 예, 실습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